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서 가족과 결혼, 남녀의 차이와 해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우리가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것은 인간관계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인간관계 양식을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가족 상담에서는 이 가족은 시스템,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가족의 시스템 체제 속에는 하위 체제로서 부부 체제, 또한 부모 자녀 체제, 형제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시스템, 체제는 바로 부부 관계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영어에서 가족이란 패밀리를 말이죠. 이 패밀리란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서 패밀리 단어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 사람들이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그 단계마다 사람이 성취되어야 될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5가지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 생존의 욕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주, 본능감이다 이랬습니다. 이 생존의 욕구가 채워지면 안전의 욕구를 향하여서 나아간다.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소속감의 욕구다 했습니다. 소속감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인정의 욕구다, 존중의 욕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중의 욕구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자아 실현, 자기 실현의 욕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프로이트의 시그문드 프로이트의 막내딸 안나 프로이트가 자아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냈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했습니다. 1923년에 시그문드 프로이트는 사람의 마음은 구조화되어 있다. 초자아와 자아와 원전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런 말했습니다. 이 안나 프로이트는 아버지의 자아 이것을 굉장히 핵심으로 가져오면서 자아 심리학을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안나 프로이트가 말할 때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욕구가 사랑과 인정의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결핍된 욕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몸이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가도 결핍된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그 사람의 현재의 성격과 인간관계를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정신역동심리학. 정신역동심리학 가운데서도 제1의 심리학이 정신역동의 심리학입니다. 그 정신역동의 심리학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나오는데 1세대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2세대가 이 정신분석학 가운데서도 1세대가 뭐냐면 지형이요, 2세대가 프로이트의 구조이요, 3세대가 카를 융의 분석이론과 아들러의 이 자기심리학입니다. 그 다음에 4세대가 이 정신분석학이 영국으로 넘어서 발전된 것이 대상관계, 애착관계 이렇게 발전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결핍된 욕구가 즉 무의식이라는 곳에 있어서 의식의 세계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 프로이트가 자아 심리학에서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욕구가 바로 사랑과 인정의 욕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그러면 인정 욕구가 많은 사람, 애정 욕구가 많은 사람, 경쟁 심리가 많은 사람, 문제 지향의 사람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현재 인정 욕구가 많은 사람은 어린 시절에 인정이 결핍되었다. 애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어린 시절에 애정이 결핍되었다. 경쟁 심리 강한 사람은 아들러의 심리학에 의해서
형제간에 형제간의 경쟁이 강하게 되었다. 마지막에 문제 중심의 사람은 우리가 문제 중심의 사람을 지향해야 된다. 우리 사람에게는 감정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 볼 때 감정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감정의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대신에 문제를 보도록 노력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것은 이 남녀의 차이와 그 해결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조금 하지 못했던 이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해 가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IQ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 우리들이 결혼하고 나면 자녀들을 다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엄마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인정의 욕구는 아빠와의 관계에서 형성되고 애정의 욕구는 엄마와의 관계에서 형성되고 경쟁심은 형제와의 관계에서 형성된다고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IQ, 지능지수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형성될까? 이것은 우리가 지능지수는 유전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유전적인 영향과 함께 환경적인 영향도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뉴캐슬 대학 연구진은 학술지에 진화와 인간의 행동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2009년 1월 달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사람들은 1958년생 우리나라에서는 개띠라고 하죠. 15,000명을 30년 동안 종단 연구해 봤습니다. 15,000명을 30년 동안 종단 연구해 보니 자녀의 IQ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학생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지능지수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 엄마일까? 아빠일까?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다시 말합니다. 환경적으로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 라고 했을 때 이 논문에서 발표하기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뭔가 하면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아이들과 많이 시간을 보낸 사람, 아이들에게 많은 추억을 쌓아준 사람, 아이들과 이 자연 세계에서 자연과 산과 들에서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면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준 사람, 이것이 자녀에게 지능 지수에까지 영향을 가더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하, 자녀의 지능 지수도 아버지의 영향이 크구나.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으로 가봅시다.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다. 그 욕구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봤습니다.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그 다음에 잠복기, 성기기로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의사로서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보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러 간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대상을 활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운다.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을 욕망이라 말하고 그 채워지지 않은 욕구는 무의식이란 파트에 있고 그 무의식의 세계가 현재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람은 엄마도 있겠고 아빠도 있는데 그 중에서는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핵심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형성된다, 정서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다 같이 가져와서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 자녀의 지능지수도
아버지의 영향이 큽니다. 자녀의 정서 지수도 마음의 건강도 아버지의 영향이 큽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청중들이나 우리 젊은이들도 내가 장차 결혼했을 때, 내가 자녀를 키울 때 아버지가 얼마나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준지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건강과 함께 이 지능의 건강도 영향을 주고 있으면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2004년에 시간이 좀 오래 지났지만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연구를 해봤습니다. 부모와의 대화와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는 어떨까?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까? 이런 설문조사였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많은 가정과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있는 가정과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없는 가정들의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를 설문조사해봤습니다. 이것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평균 편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가 많은 이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대답은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맞습니다.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는 바로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것이죠. 여기 보면 이 자녀와 부모 간에 전혀 대화가 없는 가정은 평균 평점이 29점입니다. 가끔 대화하는 가정은 32.5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대화하는 가정은 36.2점입니다. 자주 대화하는 가정은 44.9점입니다. 매일 대화하는 가정은 49점입니다. 자, 전혀 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전혀 없는 가정과 매일 부모와 대화하는 자녀의 학업 성취도는 평균 평점이 20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결과는 뭘까?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일까 했을 때 이런 겁니다. 자녀와의 대화가 많을수록 자녀의 성적은 쑥쑥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학문적인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자녀와 신체적으로 많이 놀아줍니다. 아이들은 아빠와의 놀이를 통하여서 새로운 학문을 배워가고 아빠의 놀이를 통하여서 새로운 지식을 배워갑니다.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호기심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지능 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럼 아이가 조금 더 크게 되면 어린 아기에서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갔을 때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주는 것과 함께 아이들의 정서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의 정서적인 분야는 몸으로 함께 놀아주는 것과 함께 뭐가 또 있어야 된다면 이제 정서적인 분야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됩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어린 시절에 함께 놀아주는 것이고 이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는 대화가 되는 아빠의 역할을 가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아빠와 대화가 많이 되면 아이들의 마음이 안정되게 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아이들이 학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학업이 또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하였을 때는 아빠가 가정에서 아빠가 자녀를 키울 때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아빠는 자녀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의 역할. 사실 우리가 특별히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우리가 구분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있을 때 내가 아빠로서 있을 때는 아빠에게 자녀에게 꿈을 키워주는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것이죠. 사실 지난번에도 강의했지만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저는 태어나자마자 저희 선친이 70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 마음에 어린 시절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 저를 현재의 저를 움직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배울 때 남자 어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위로 누님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자들하고 살았습니다. 여성들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대하기 편합니다. 저는 아직도 남자들은 대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요? 어린 시절의 그 환경이 지금도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심리학 이런 부분은 저는 제 삶에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의외로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제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욕구가 강하구나. 저를 좀 어떤 성찰, 자각을 해서 조금 해소, 그런 정도는 해소됐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 아직도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이 어린 시절의 영향이 현재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장차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가정을 이루었을 때, 아빠가 되었을 때, 엄마가 되었을 때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 이것을 공부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존중받고 자란 아이, 존중받으며 삽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인정을 받은 사람은 내가 존중받았으니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날 때도 그런 존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한자 읽어볼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지피라는 것은 상대를 알고, 지기라, 몽기자라, 나를 알면 이런 뜻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전쟁해도 위태롭지 않게 된다. 손자병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손자병서는 병법은 이기기 위한 이 병서가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의 전쟁에서나 게임에서나 아니면 축구나 야구나 권투나 골프나 이 모든 것에서 이 세상의 게임의 룰입니다. 백전백승은 없습니다.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이기는 전쟁 자체는 없고 게임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한 번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손자 병법은 백전백승을 위한 이 병법이 아니라 전쟁을 하더라도, 싸움을 하더라도, 게임을 하더라도 위태롭지 않게 되죠. 그럼 위태롭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지피지기라. 상대를 알고 나를 알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대인이라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또한 좁게는 학교 내에서 학우와의 관계를 살아갑니다. 좁게는 가족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더 좁게는 연인과의 관계도 맺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부부와의 관계를 맺습니다. 가정을 이루면 자녀와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먼저 상대를 알아야 되겠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겠다. 그럼 뭘부터 할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그러면 지피가 누가 되는 여자가 되는 것이죠. 상대가 되는 겁니다. 지기는 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두세 주 강의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보자 이것이죠. 그래서 큰 강의다. 3주 연이어. 첫 번째는 뭐냐면 남녀의 두뇌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봅시다. 두 번째가 남녀의 행동 양식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세 번째가 남녀의 정서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뇌심리학, 행동심리학, 정서심리학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두뇌심리학과 행동심리학과 정서심리학으로 붙여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뇌심리학, 먼저 우리가 이런 얘기 해갑시다. 남녀의 두뇌가 다를까? 라고 했을 때 의사들은 남녀의 두뇌는 다르지 않다,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 심리학적으로 하면 이 남녀의 두뇌 자체는 다르지만 생각하는 관점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남녀의 두뇌 자체가 다르다기보다는 남녀가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다, 어디에 중심을 두는가의 관점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 두뇌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단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두뇌의 차이다, 두뇌 자체의 차이다, 이런 관점보다는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칭해서 두뇌 심리학의 차이다, 이렇게 제가 언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 남성, 이것이 여성. 우리나라에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첫 아기가 만생적으로 세상에 태어났을 때 입힌 옷을 베넷저고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아들이 태어나면 이 색상의 베넷저고리를 줍니다. 푸른 계열, 파란 계열. 그 다음에 여자 아기가 태어나면, 딸이 태어나면 분홍의 베넷저고리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학습되고 배울 학자 인기일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두뇌 사이의 차이점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봅시다. 다시 말합니다. 두뇌의 차이라고 했을 때 두뇌 자체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뇌 자체의 차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남성과 여성의 생각의 차이, 사고의 차이, 관점의 차이, 뭔가 바라보는 중심의 차이, 뭔가 바라보는 우선의 차이, 이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걸 통칭해서 두뇌 심리학 차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분홍색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두뇌일까? 여자의 두뇌입니다. 이것은 남자의 두뇌입니다. 한 그림 볼까요? 보시죠.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여성의 두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의 관점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의 사고에, 그렇다고 이 지금부터 하는 강의는 절대적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여성과 모든 남성이 다 그렇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뭐냐면 51대 49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피지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 여성들의 이 생각을 보면 뭐냐? 물음표가 많습니다. 남성들은 느낌표로 끝입니다. 즉 이런 것이죠. 일반적으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느낌표로 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됩니다.
궁금한 것이 많은 여성, 질문이 많은 여성, 그리고 느낌표로 끝, 단답형으로 끝내는 여성,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잠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다. 우리가 남녀 간의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보통 뭔가를 잘못했을 때 여성들에게 말합니다. 특히 경상도 남성들, 영남지방 사람들, 죄송합니다.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고향이 경상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고향이 경남 거창군 남원의 지산리 청동 357구. 지금도 경상도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보편적으로 보면 뭔가 잘못했을 때 여자에게, 아내에게 미안하다, 그걸로 끝납니다. 미안하다, 끝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내는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미안한데? 무엇이 미안한데? 그러면 우리 남자는 화가 막 올라옵니다. 내가 미안하다 했으면 됐지. 뭐가 또 미안한 문제, 이러는데 다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성이 여성한테 미안하다라고 말하면 여성들은 회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피해가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남자들이 여성한테 진짜 미안하면 미안하다 이 한마디면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미안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먼저 방법이 있습니다. 3단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성한테 잘못했을 때요. 첫째, 팩트, 1단계 사실을 말하라. 2단계 접속사, 그래서를 말하라. 3단계 미안하다라고 말하라. 첫 번째, 사실. 두 번째, 접속사, 그래서. 3단계, 그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뭐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 없이 큰 소리를 내고 화를 낸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접속사? 뭐죠? 그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면 여성들은 이 남자가 마음을 담아서 나한테 진짜 진심으로 사과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맺어가고 또한 연인관계를 맺어가고 또한 가족관계를 맺어가고 결국은 입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집니다. 생산적인 관계로 갈 수 있고 파괴적인 관계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안하다 때 그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여성들이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남친이나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같은 동료 남성들이 와서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궁금하더라도 저것이 회피한다 생각 들더라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여러분 아들이라면 아이고 그래 알았다. 여러분 남편은 yes dear 그래 알았어 여보.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미안하니까 미안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도 알아야 되는 것은 남자들은 여러분의 아들들은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남친은 여러분의 남자 사람인 친구는 여러분의 남자 동료들은 단순합니다. 미안하다 할 때 미안하니까 미안한 겁니다. 그런 말. 그럴 때는 예 알았어야 하면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거는 미국의 얼굴 시스템 공학을 만들어낸 그 학자가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의 뇌는 우리의 신체를 다 제어할 수 있다 말합니다. 제어할 수 있는데 얼굴 시스템 공학을 만드는 이 박사는 우리 뇌가 우리 신체를 다 제어할 수 있는데 우리 신체 가운데 유독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동공입니다. 동공, 까만 눈동자. 이 까만 눈동자는 카메라의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카메라 렌즈는 이 빛의 반사에서 자동적으로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뇌가 우리의 이 신체를 다하자면 가장 제어하지 못하는 건 동공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성들은 무엇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동공이 확장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강의를 듣는 청중들도 생각해 보세요. 남성들은 무엇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동공이 확장될까? 예, 맞습니다. 바로 여성입니다. 남성들은, 대부분 남성들은 여성을 보면 동공이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길을 지나가다가도, 다른 곳을 지나가다가도 여성 뭐 이렇게 눈이 확장되는 것이 보편적인 남성입니다. 자, 그러면 여성들은 무엇을 보면 동공이 확장될까요? 우리 남성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친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주위의 여성들은 무엇을 보면 동공이 확장됩니까? 제가 이 강의에 했을 때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 핸드백. 뭐 강의를 듣던 우리 여성 아주머니들도 하는 말이 중년의 부인들, 돈이라. 그것은요, 내가 의식적으로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돈을 본다고 동공이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무엇을 보면 동공을 확장해요? 1, 2, 3, 4. 애기입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이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남자들은 이 애기 사진 보고 아무 느낌 없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성들 이 사진 보고 첫발에 우와! 이렇게 남성과 여성은 다릅니다. 자, 보시죠. 남자와 여자의 두뇌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두뇌 자체의 차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통칭해서 제가 두뇌 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썼지,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 중심의 차이, 우선순위의 차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관점, 또한 중심, 우선순위, 이것을 통칭한 압축 언어를 쓴 것이 두뇌 심리학이다, 이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성과 여성의 두뇌적인 차이가 뭘까 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성의 두뇌들 중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심을 보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또 남성의 두뇌를 한번 봅시다. 여성들의 두뇌를 보면, 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의 두뇌는 뭘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 약속 중심입니다.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내가 존중받고 있다, 리스펙트, 내가 존중받고 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이 남자가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안정되다,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과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소한 약속이라도, 작은 약속이라도 남자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켰을 때 내가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이런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의 여성들과는 뭔가 중요한 약속이든 사소한 약속이든 그 약속을 중요시하고 지키고 노력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참 안 됩니다. 누구한테 최고 안 되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안 됩니다. 가족에게 잘 안 됩니다. 뭔가 가족하고 약속해놨다가도 다른 사람하고 뭔가 사회적인 사람과 약속했을 때 가족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이쪽으로 가는 경향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참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함께 노력해봐야 돼요. 두 번째로 전화 및 수다 교환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뭐 하게 되면 말을 하기 좋아합니다. 수다를 좋아합니다. 전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 가까이 있는 여성들을 봤을 때도 한 시간, 2시간을, 1시간 정도 전화합니다. 전화하고는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 얘기해요. 얼마나 수다를 좋아하는지. 시끄럽습니다. 왜냐?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중심에는 수다입니다. 수다를 떨면서 좋아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나요? 프랑스 속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수다쟁이가 되십시오. 수다쟁이가 되십시오. 이 말을 또 생각나네요. 여러분은 지난번에 또 얘기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의 요체가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심리 상담학의 아버지입니다. 심리 치료학의 아버지입니다. 프로이트에 의해서 심리 치료학이 나왔고 프로이트에 의해서 심리 상담학이 나왔습니다. 심리 상담의 핵심 요체가 뭐냐? 말을 하라. 말을 하면 가슴이 뻥 뚫리고 말을 하면 억압된 감정이 벅 사라지고 방출되고 말을 하면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말을 하면 내 꿈을 키우게 되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말에 힘이 강하지. 그래서 소시르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초에 말이 있었다. 그래서 전화 및 수다 교환 때 엄청나게 했습니다. 얼마나 말하기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래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요. 여러분들이 여성을 사귈 때 여친이 있을 때 아내가 있을 때 아내가 말을 많이 할 때 내 여친이 내 아내가 여자구나. 여자구나. 나와는 마구나 다르구나. 이러시게. 그 다음에 여성의 두뇌 심장에서 쇼핑 좋아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커요. 쇼핑을 좋아한다. 참, 아이 쇼핑. 참. 보편적으로 여기 오늘 강의를 듣는 우리 여성들은 쇼핑센터에 가면 백화점이나 또 마켓 저 시장 이런 데 가면 동대문 시장이나 대구에서는 뭐 서문시장이 있겠죠? 평화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또 여러분이 지역에 있는 시장에 가면 우리 여성들은 몇 분 정도 몇 시간 정도 쇼핑하십니까? 남성들 하셔야 됩니다. 내 여친이 쇼핑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쇼핑 가면 좋아하니까 내가 맞춰주자. 이게 좋아 아닙니까? 좋아라. 이게 좋아입니다. 이게 화합입니다. 좋아를 하자. 그러면서 내가 존중받구나. 그러면서 사랑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 여성의 심리학입니다. 초콜릿 센터가 있지. 참 초콜릿 좋아합니다. 단 거 좋아합니다. 우리 남성들 가운데서도 단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쓴 것보다는 단 거 좋아하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아주 인생의 쓴맛을 보니까 쓴맛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저는 단 걸 좋아합니다. 이 초콜릿 센터 이랬습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여성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면 이 초콜릿을 많이 쓰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면서 초콜릿 주고 사랑한다면서 이러면 참 좋아요. 그 다음 이거 아주 좁쌀만입니다. 좁쌀만. 좁쌀 하시나요? 좁쌀보다 더 작은 것이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 쇠가리 칸이 쇠가리. 그건 또
또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러면 세가리카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세대 차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아시나요? 이에 새끼를 시가리카입니다. 있습니다. 이 조상문은 뭐냐? 지도 읽기 이 신경세포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또 언제나 100%는 아닙니다. 일반적입니다. 여성들은 지도 읽기를 싫어한다. 지도 내가 모르는 길을 갑니다. 모르는 길을 가면 지도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할까요? 물어봅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뭐냐? 방향감각 세포가 또 접사를 말합니다. 일명 여기서 우리가 길치라고 말하죠. 길치라.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에 남성들은 방향감각이 뛰어납니다. 길을 잘 압니다. 여성들은 방향감각이 아주 조금 부족한, 남자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 길치입니다. 근데 저는 어떨까? 저를 봤어요. 제가 길치입니다. 제가 방향감각이 부족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 자체도 100% 진리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일반적으로 퍼센트다. 누가 좀 높고 낮냐? 남성과 여성을 조금 비교해 봤을 때 남성들은 이 방향감각과 지도 읽기가 조금 높고 여성들은 그보다 조금 낮더라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람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행주차신경세포가 또 접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행동주의 심리학자 이런 말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남성은 사물을 바라볼 때 45도 각도로 바라보고 여성은 180도로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행주차를 한다. 요즘에 요즘에 생산되는 차들은 뒤에 후방 카메라가 다 설치돼서 괜찮지만 우리가 한 10년 전에 차를 사고 했을 때도 제 차도 지금 16년 된 차입니다. 16년 한 41만 킬로 지금 타고 있는데 제 차는 16년 전에 산 차라서 41만 킬로 후방 카메라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없는데 제 아내가 제 차를 한번 운전하다 보면 후진을 잘 못해요. 후진 주차를 잘 못해요. 왜요? 당연한 것이죠. 평행주차 신경세포가 남성들보다 조금 약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45도 각도로 바라보니까 직경에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남성들이요. 여러분이 신사적인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남친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밤에 운전을 할 때 아내에게, 여친에게, 여성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은 정말 신사적인 것에서 떨어집니다. 왜냐? 알아야 되죠. 밤 운전은 45도 집중입니다. 여성들은 180도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성이 밤에 운전을 하면 남자들보다 에너지가 3배 이상이 나와야 집중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려는, 사랑은 배려입니다. 일단 알고 배려해야 됩니다. 낮에는 옆에 계시는 아내에게, 여친에게, 여성에게 운전대를 맡겨도 밤에는 피곤하더라도 남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나요? 우리나라 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남성 운전자와 여성 운전자들이 이 접촉사고 요율을 조사해서 평가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 운전자들은 측면에 접촉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측면. 왜냐? 180도로 이래 봐도 보니까. 여성 운전자들은 45도 각도로 바라다 보니까 측면에 접촉사고가 많이 납니다. 여성 운전자들은 180도로 바라보니까 앞뒤로 바라다 보니까 전후 앞뒤로 접촉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우리들도 내가 남성이면 내가 여성이면 운전하는 사람들 한번 내가
사고 난 것을 한번 조금 분석해 보시면 또 이해가 될 겁니다. 여성들이 우유부단액이 큰 것이 있습니다. 우유부단액이 크다. 여성들은 뭔가 하나를 결정할 때, 근데 이것도 절대적이 아닙니다. 퍼센트입니다. 남자들보다 조금은 우유보다 뭔가를 결정하기를 힘들어요. 요즘 참 결정장애라는 용어가 참 많이 있던데, 저는 그 단어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장애라는 것은 질병의 차원입니다. 단지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쓸 때도 잘 써야 됩니다. 장애라는 것은 질병의 차원입니다. 단정지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유부단하다 하면 됩니다. 우유부단하기. 근데 저도 우유부단이 처음 봤어요. 뭔가 결정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남자도 뭔가 결정하기 두려워하지만 남자도 조금 결정하는 것이 우유부단한 이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과 데이트를 할 때 그래야 됩니다. 남성들이 뭔가 여성의 심리를 알고 뭔가 결정하기 힘든 걸 알고 선택권을 주는 훈련해야 됩니다. 선택권을 줄 때도 여성들에게 오늘 만약에 영화를 본다, 오늘 만약에 식사를 한다 할 때 여성에게 우리 오늘 무엇을 먹을까? 우리 오늘 어떤 영화를 볼까? 우리 오늘 어디 여행을 갈까? 이번에 어디 여행 가면 좋겠어? 그러면 여성들의 마음을 다 어디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성의 이런 심리를 알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식사를 한다 이렇게 물으면 되죠. 오늘 우리 중식 먹을래? 한식 먹고 싶어?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 한식 중에서도 오늘 찌개 종류 먹고 싶어? 아니면 고기 종류 먹고 싶어? 이렇게 만약 고기 돈이 많이 든다 여러분 빨리 소고기 한우고기를 없애야 돼요. 오늘 우리 된장찌개 종류 먹고 싶어? 아니면 삼겹살 먹고 싶어? 이렇게 선택권을 줘야 되죠. 이것이 진짜 지혜로 아주 준비 많은 남성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듣기 기술이 많아. 여성들은 잘 듣습니다.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야기하기도 좋아합니다. 수다도 잘 듭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듣기 기술도 뛰어납니다. 천성적으로 남자들보다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약한 게 있습니다. 결혼 후 부부 관계는 아주 이거는 또 이 여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우리 이 남성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부부간에 싸웠을 때, 또한 여러분들이 결혼하여서 이 아내와 함께 살 때, 여러분 장차 결혼해서 아내와 살아갈 때 뭔가 갈등이 있었다, 참 싸웠다 이럴 때는 남성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풀어주자. 여성들은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수다를 떨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면서 마음이 안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준전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걸 해서는 안 됩니다. 장차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내와 살 때 뭔가 갈등이 있었을 때 남자가 자기처럼 생각해가지고 부부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자. 오히려 그 대신 아내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말을 하면서 그가 억압된 감정이 밖으로 방출되면서 그 안에 다시 사랑이 싹 터도록 만들어. 질투가 크. 우리 남자도 사실 사랑을 하게 되면 질투죠. 사랑은 곧 질투심이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 남자들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질투 안 해요? 그래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죠. 우리 다 질투합니다. 그러나 퍼센트를 보니까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질투심이 강하더라 이래 되죠. 여성들은요 옷과 구두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옷과 구두에 관심이 많고 이 옷과 구두에 옷을 좋아합니다. 구두를 좋아합니다. 또 뭐도
저 아주 요즘에 뭐 핸드백에 아주 관심이 많죠. 뭐 우리 남자들 그렇겠지. 이것이 여성의 심리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성의 심리학 강의해드리고 이또 남성의 심리학이 있습니다. 남성의 이 두뇌 심리학 관점의 차이죠. 아주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이 남성의 심리학에 보면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다른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들의 두뇌 심리학에서 가장 큰 것이 뭘까? 성입니다. 몸으로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여성들은 마음으로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이 통하기를 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남자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남자로부터 사랑을 느낍니다. 남성들은 뭐냐? 성입니다. 몸으로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이만큼 남성과 여성의 중요점이 다릅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여기 가장 중심부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약속 중심입니다. 약속 중심은 뭡니까? 사소한 것을 통하여 작은 것을 통하여 신뢰를 받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남녀 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남성들은 과장을 합니다. 위험한 것을 투자합니다. 과장과 위험한 것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정권사들이나 투자 자문을 보십시오. 사업을 크게 투자한다. 모험을 한다. 많은 분들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습니다. 또 과장을 합니다. 남자들하고 뭐 팩트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내가 A 한 10수준의 경험을 할 때만 막 20수준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남자들이 군대 얘기 보십시오. 얼마나 세게 얘기하는지. 저도 뭐 군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군도 뭐 크게 갔다 온 것이 아니라 뭐 저희들 시대에 28개월 뭐 30개월 현역을 가는데 저야 뭐 또 군을 뭐 6개월 갔다 왔습니다. 뭐 그렇다고 몸이 이상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 독자들은 6개월 가고 왔습니다. 근데요, 우리 시대는 그 단기병을 뭐 방위라 했습니다. 방위도 무슨 방위? 쌍디귿 오이엇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쌍디귿 오이엇 방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방위가 또 뭐 우리 시대 이 단기 사병을 14개월 했는데 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요 얼마나 과정했을지 뭐 헬기 탔다 가고 과정과 위험을 추구합니다. 그래 여성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남자들 얘기 들으면서 이 과장이 세구나 이래 아셔야 돼요. 또한 냉장고와 이런 찬장에서 물건을 찾아내는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뭘 잘못 찾아야 돼요. 여성들 아셔야 됩니다. 저도 집에서 잘못 찾습니다. 늘 물어봅니다. 내 거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물은 꼭 그 자리에 놔둡니다. 왜 잘못 찾아요? 냉장고에 분명히 뭐 있다고 했습니다. 제 눈엔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보 거기 어디 있냐 물으면 합니다. 거기 있네. 거기 있네. 바로 찾습니다. 근데 안 돼요. 우리 여성들이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그것도 못 찾아가면 이게 진짜 그것도 모르는 여성들입니다. 또 듣기 신경세포가 이 찹쌀만 듣기 신경세포. 보세요. 여성들은 듣기 신경세포가요 이만큼 큰 것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듣기 신경세포가 찹쌀만합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든 남성이든 본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강의를 듣는 사람들. 여러분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없냐? 내가 무슨 말 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A가 말하면 좀 이따 B가 말하고 C가 말하고 D가 말하고 주제의 맥락은 말의 맥락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때는 딴 데가 있습니다. 얘기하다가. 왜냐? 막 자기 얘기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유독 여성은 그래도 듣기 신경실포가 이만큼거든요. 남자들은 듣기 신경실포가 좁습니다. 남자들은 자고로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우리 남자 친구들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듣기 신경세포가 좁쌀만하다고 해서 원래 나는 그래, 본래 나는 그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사람입니다. 나의 약함을 알면 나의 부족을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서 잘 듣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성들은 여기 보면 말하기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내가 남자들은 잘 안 듣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답답해집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되냐? 남성들이요. 의식적으로 노력하자. 잘 들어주자. 그 다음에 TV 중독 추추가 이것이 침대를 친구 삼았어. 리모컨을 조정하면서 침대에 대처럼 누웠어. TV를 보는 남성들. 퇴근하고 아이들 들어왔을 때 아내가 밥을 하고 있을 때 TV를 친구 삼아서 하죠. TV가 친구 안 되는 사람들은 게임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게임 중독자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것이 삶의 이 기쁨입니다. 남성들은 혼자서 TV 봅니다. TV가 옮겨져서 뭐냐? 핸드폰이 게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쇼파를 친구 삼았어. 리모컨으로 조정해서 TV를 보고. 오늘날에는 의자를 친구 삼았어. 브라운관을 보면서 게임을. 우리 이런 부분에서도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한 보고 이제 다음 주 또 하겠습니다. 길을 물어보는 미코론이 좁쌀만합니다. 길을 물어본다. 모르는 길을 갑니다. 자, 여성들은 지도 읽기 신경세포가 좁쌀만합니다. 남성들은 모르는 길을 갔을 때 지도를 펼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 보편적으로 했습니다. 저도 아내와 이 드라이브 갈 때 다른 지역에 갑니다. 모르는 길을 갔습니다. 모르는 길을 왔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뭐 자기야 간다. 자기야. 자기야 내려서 물어보라. 자기야 내려서 물어보라.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해했어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끊어. 이렇게. 그러고 제가 그 동네를 네 바퀴, 세 바퀴, 네 바퀴를 돕니다. 네 바퀴를, 세 바퀴, 네 바퀴를 돌고도 못 찾으면 말하냐? 도착해서 당신이 내려서 물어보라. 그러나 요즘에 내비게이션 나와서 천만다입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다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남성과 여성의 이 두뇌 심리학의 차이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아직 남성의 이 차이에 대해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